자, 마크 트웨인 자서전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100년 후에 출판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1910년에 죽었잖아요. 그죠? 1835년부터 1910년까지 살았는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100년 있다가 내 자서전을 출판해라 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2010년에 출판이 된 거죠. 예, 근데 100년을 딱 못 채우고 제가 날짜를 봤더니 100년을 딱 못 채웠더라고요. 그거 되기 전에 출판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책을 팔아서. 예, 마크 트웨인 자서전이 나오면 대박을 칠 거니까 아마 소중하게 보관을 했겠죠. 가보 다루듯이.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작가죠. 왕자와 거지 이런 것들을 썼는데 마크 트웨인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푹 빠져듭니다. 그게 뭐냐면 작가의 그 글쓰기 능력이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많이 다른데 소설가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능력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독자들을 확 자기한테 끌어당길 수 있는지 방법을 안다는 거죠. 많이 써봤기 때문에. 톰 소여의 모험. 여기 나오는 톰이 주인공인데 이건 이제 소설책이고 또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을 보면 자서전도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자기 얘기를 쓴 거잖아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아니라 인간 마크 트웨인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읽어보면은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톰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어요. 여기저기 가서 사고치고. 그러니까 뭐 작가가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기 머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소설을 쓰더라도 자전적 소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본 걸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소설을 써보라고 말씀드려도 쓰다 보면 자전적 소설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 제일 많이 아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소설도 그 사람이 쓰는 소설도 그 사람의 자서전 같은 성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예문이 있는데 뭐 이 앞뒤에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어떤 맥락으로 흘러왔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개구장이 마크 트웨인이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가서 사고 치고 댕기고 막 말썽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다가 수박을 한 덩어리 딱 발견했어요. 뭐 누구 손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야 뭐 이게 수박이다 하고 치우겠지만 이 개구장이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수박은 어땠을까? 예, 이것도 장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수박 자체도 장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앞에 놓고 올망졸망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를 쫙 갈라서 나눠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면서 군침을 꿀꺽꿀꺽 삼켰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드려보지 않아도 수박이 언제 익었는지 알 수 있었다. 침대 및 찬 물통에 담가 놓고 시원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던 수박 때문에 얼마나 입맛을 다셨는지. 집과 부엌 사이에 천정이 가려진 곳 테이블에 놓인 수박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생각나고 수박을 맛보기 위해 모여들어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수박 끝으로 칼이 들어갔을 때 쩍 하고 갈라지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고 반대편 끝까지 칼날이 들어가서 수박을 가를 때면 두 동강 난 수박이 칼날 아래 뚝 떨어지던 장면도 기억난다. 수박은 탐스러운 붉은 살과 검은 실을 드러내면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한 완벽한 자태를 자랑했다. 기다란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죠.
자, 짧은 문장인데 여기를 살펴보니까 이 어린이 마크 트웨인이 어떻게 장난을 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것이고, 여기 보면은 뭐 생각나고 떠오른다, 기억난다, 자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지금 이 예문 말고 또 다른 예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기억난다, 생각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또 마크 트웨인이 이 자서전을 썼을 때는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노인이죠, 노인. 그런데 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나이가 70이 돼도 5살, 6살, 7살 때 놀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그러면 과연 마크 트웨인이 머리가 좋아서 기억이 날까? 머리가 좋으면 물론 나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덜 나는 사람도 있고 더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마크 트웨인이 천재라서 저게 다 기억이 날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요.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추측을 해보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장난치면서 놀던 그것이 마크 트웨인에게는 굉장히 재밌었던 거예요. 남 골탕 먹이고. 그죠? 남 골탕 먹이고 저지레하고 돌아다닌 것이 굉장히 재미가 쏠쏠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70이 된 마크 트웨인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장난꾸러기였는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책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친구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전염병.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 동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친구가 전염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크 트웨인이 생각할 때는 이 병에 걸린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병에 걸린다는 게 뭘까? 그래서 어떤 짓까지 했냐면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보고 싶다. 그래서 친구가 사는 집에 2층 집까지 찾아가는데 아래층을 통해서 올라가면 그 친구의 엄마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또 볼기짝을 두들겨 패겠죠. 이놈의 새끼 어디서 또 무슨 장난치러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서 내쫓길 게 뻔하니까 아예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창문을 기어 올라와서 2층에 있는 자기 친구가 잠들어 있는 침대 앞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친구는 이렇게 눈을 감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나도 한번 병에 걸려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불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그 친구 옆에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빨리 전염병아 나한테 찾아와라. 이 친구한테도 나한테는 병이 빨리 옮겨오길 바란다. 그러면서 옆에 누워서 같이 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친구 엄마한테 쫓겨났죠. 근데 집에 갔는데 열이 펄펄 나고 역시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뻔 하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정도로 장난꾸러기였고, 또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던 게 한 3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장난꾸러기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아이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제3인칭을 쓴 거예요. 이게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아이라는 표현을 썼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 3인칭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바로 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서전을 쓰게 되면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년 전에 자기를 바라볼 수도 있고 지금의 자기를 바라볼 수도 있고 뭐 30년 전에 자기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심리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쓰면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글로 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유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서전은 나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 상황, 사물, 나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설명,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했다. 피터 드러커가 그렇다 그랬죠. 자기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서술함으로써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일반인이 자서전 쓰기에 접근하는 방식,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생활,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이거는 아주 FM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형식 자체는 파괴할 수 있어요. 저게 뭐 꼭 정해진 형식은 아니니까 파괴할 것도 없고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건데 꼭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러셀 베이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요양병원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제일 앞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위주로 쓸 수도 있다. 자서전 서술 방식은 사실이나 상황을 기술이나 설명하면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이제 상황을 묘사하게 되고 처음엔 설명으로 끝나지만 낮은 단계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묘사가 되겠죠. 묘사.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상황을 묘사하지만 이게 더 발전하면 이제 심리 묘사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